먼저 이제 진행하실 선생님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초등학교 허기택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국악 분야 협력 수업 연구 모임에서 초등 분야 연구 진행해 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초등학교 국장 허기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에 충북형 협력 수업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또 국악 선생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좀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 결과를 좀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좀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건요, 크게 6가지 주제로 간단히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협력형 수업이라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과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이제 성취 기준을 삼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악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악에 관련된 성취 기준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각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담당하셨을 때 내가 올해 2학년을 맡았는데 2학년에 국악에 관한 성취 기준은 뭐가 있고 거기서 협력 수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도안, 그리고 협력 지도 자료를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 책자를 보니까 그 안내 책자에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을 입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자인이 예쁘게 돼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할 부분이긴 한데요. 협력 수업을 하는 협력 수업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 수업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한번 사례를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초등 선생님, 중등 선생님 모여서 아이들 대상으로 협력 수업을 지도를 했는데, 아마 매 시간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해서 수업 지도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형태로도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경험해보는 시간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창기 때 제가 발령을 한 09년도쯤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국악 선생님 정도이고 실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점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고 우리는 지켜보고, 선생님이 수업하고 우리는 지켜보고, 이런 형태의 수업만 진행이 됐는데, 그럼 좀 유기적으로 협동을 수업하는 한 모델을 개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서원대학교랑 충북교육청에서 좀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협력 수업 자료를 좀 개발하고 선생님들께 보급해보는 한번 역할을 다른 도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시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조금 더 질적으로 좋은 수업을 듣는 게 사실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연구 방향은 저희가 발표 순서랑 똑같습니다. 먼저 국악 성취 기준, 매년 학년도 바뀌고, 그리고 그 학년이 바뀐 상황에서 나한테 우리 학교에 국악 수업 200시수가 지원이 됐고 학년에 한 1년에 10시수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1학년을 맡았는데 1학년에 국악 수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뭐가 있지? 원래는 사실은 저희의 목적은 교과서까지 다 드리는 게 목적이긴 했는데, 아쉽게도 음악 같은 경우는 1, 2학년 그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말고는 전부 다 국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과서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 저희가 부족해서 내가 3학년을 맡았네? 실수가 10시간이 주어졌네? 그러면 우리 국악강사 선생님께서는 10시간 동안 이러이러한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라는 국악 성취 기준을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끝나고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1, 2학년부터 올해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작년 자료를 개발할 때 사실 저희는 너무나 2022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저희 연구팀의 화두는 그거였어요. 양이 적더라도
이 양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인 1, 2학년 그 국악교육과정 관련된 성취기준 표가 조금 이렇게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협력 수업할 때 교사랑 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도안 작성, 그리고 PPT 개발, 그리고 이제 사례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같이 고생하신 선생님들 잠깐 그 선생님들께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서원대 문화예술교육센터 홍혜정 교수님을 이제 필두로 해서 저희 그리고 이제 권민영 선생님, 그리고 강정환 선생님, 그리고 이자연 선생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막 엄청나게 자료를 수정을 하는 열정을 보이시면서 열심히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박수 한 번만. 그리고 이제 장학사님 이제 오실 건데요. 장미정 학사님께서 이런 그 연구 방향의 틀을 또 처음에는 이제 팀장으로 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주셨고, 또 김민정 장학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8, 9, 10, 11월,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성취 기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국락교 시대였는데, 저희 때는 이제 교과서를 이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살펴보셔야 될 것은 사실 성취 기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서라는 틀이, 국정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좀 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통합 수업이라든지 변형 수업 같은 걸 진행하실 때는 사실 성취 기준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시는 게 의미가 되고요.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맨 먼저 그 분석을 하고, 일단 그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초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국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통합교과에서 수업을 하지요. 즐거운 생활을 진행을 하고요. 교과서는 이제 바뀌었지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교과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표를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이 그 성취 기준이 있었고,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협동 놀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에 자료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는 이러한 뭐 친구를 떠올리면 노래하기라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때는 교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강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1학년은 가창은 전래동요와 민요그룹이가 많았고, 기악은 소고를 이용한 활동, 그의 다양한 놀이 활동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 수업 형태는요, 전체 활동을 진행할 때는 이제 학생 개별 지도를 이제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모둠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둠 활동을 나눠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A라는 활동, B라는 활동을 강사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좀 나눠서 지도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고를 한 분이 담당하시고 또는 장구를 한 분이 담당하실 때 뭐 다른 분이 노래를 부르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학년 교육과정의 그 성취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뭐 제가 여기는 뭐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올해 혹시 1, 2학년을 맡으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얼마 전에 지도서를 구해가지고 잠깐 그거를 발췌를 해왔어요. 사실 초등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국악 협력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상으로 보자면 이제 고학년에 좀 드리는 게 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6학년에 뭐 여러 가지 토리, 뭐 여러 가지 메나리 토리라든지 육자배기 토리 같은 어려운 개념도 나오고 뭐 시조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상으로는 6학년 선생님들께 국악 선생님을 드리는 게 좋다고 시수를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분할 때 사실 또 교육과정상의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전담 시수라든지 학교 교육과정 또는 연구학교의 내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1, 2학년에 배정이 되는 경우도 아마 꽤 많은 경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22년 개정교육과정 1, 2학년이 도입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그 큰 틀에서 변화한 것만 간단히 살펴보고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화두였죠. 하나는 디지털이었고, 하나는 이제 저출산,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환경, 세 가지가 이제 필두가 돼서 이제 그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 1, 2학년분이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표 같은 거는 국악이기 때문에 국악에서는 교과는 마찬가지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영역이 8개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교, 가족, 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그 영역이 4개로 축소가 되었고요. 성취 기준 또한 즐거운 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 32개에서 16개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생님들이 돌아가셔서 성취 기준을 확인하실 때는 조금 더 양이 좀 줄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교과서가 좀 늘었죠. 교과서가 이제 그 기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에서 8개로 이제 학년당 이렇게 늘게 되었고요. 현재는 1, 2학년 그 교과서만 지금 1학기에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5학년을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은 사실 저한테도 발표할 때는 공부하지 실제로는 약간 미지의 세계인데 이제 막 지금 1, 2학년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2학기 교과서가 배부되는 걸로 이제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요.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그 추상적으로 좀 많이 변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누구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아갈까라는 어떤 영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이 배부가 되었을 거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나, 자연, 마의 세계 이 교과서까지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새학년 준비 기간에 열심히 교육과정 같은 경우를 분석하시고 교과서 분석을 하고 계실 거고요. 국악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학년을 맡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 맞는 성취 기준을 좀 더 공부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얘기한 1, 2학년에 어울리는 그 성취 기준과 활동 같은 경우도 그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어떻게 배정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교과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창체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 형태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3, 4학년으로 잠깐 넘어가면요. 3, 4학년을 이제 맡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음악교육 과정에서 주로 이제 국악 선생님들이 대치가 되시죠.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음악의 기존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3가지 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같은 3가지 표현에서 크게 국악 관련돼서는 3학년은 가창, 매기고 받는 것들, 그리고 기초적인 우리의 어떤 국악의 노래들 같은 거를 배우는 형식, 그리고 기악은 소고, 그리고 장구가 조금 들어가는 단계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 4학년 분위기고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아니고 검정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조금 약간씩 배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김새가 들어가고 기악은 장구와 장단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고 그 내용에 관한 어떤 활동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5학년 국악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은 이제 이론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경우를 들어갔을 때 국악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형태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단소. 사실 저도 단소가 많이 문제긴 한데 단소가 들어가고 감상은 이제 관악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따라서 관악기와 현악기가 좀 바꿔서 5, 6학년이 바꿔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6학년 내에서 이제 좀 내용이 다소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토리, 시조, 풍물놀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소를 많이 한 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의 기악은 소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좀 진행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협의하실 때 그 부분도 사전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5학년을 진행했는데 음악 전담을 한 1년 반 정도를 진행했을 때 제가 5학년을 맡았을 때 6학년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성기가 좀 많이 오고 국악기악 악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수업하실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좀 주셔야지 6학년 같은 경우는 원활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지 능력이 훨씬 더 저학년들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상이라든지 이론 수업에서 조금 더 구성을 잘 하시면 좀 더 멋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기고 받는 형식 같은 경우는 가창 부분을 나눠서 또는
진행할 수도 있고 그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일단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장구 같은 경우도 또 국어 선생님이 장구를 치시면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몇 단계로 나눠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 붙임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K식 풍속에 따른 떡노래 같은 진행되는 말 붙임새 노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배경 지식이라든지 학습 문제 정도는 선생님께서 제시를 하실 수가 있고 그거의 본격적인 진행을 또 강사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장구도 실기 시범, 또 개별 피드백을 좀 나눠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안보다는 사실 저희가 영상을 조금 많이 그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그래서 지도안을 좀 간단하게 대략 한 초등 같은 경우는 6개 정도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 정도는 그 협업 수업할 때 좀 이로운 형태의 그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6개 정도를 시도를 했고요. 첫 번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마치 장다 이 수업이 들어갔죠. 그래서 도입이나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교사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의 수업은 뭐 강사가 진행하는 형태, 그리고 그때 아이들의 단속이라든지 어떤 피드백은 교사가 진행하는 형태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4학년 장구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하고 모방할 때 그 이제 강사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 또는 번갈아 연주, 돌아가며 연주 또는 아이들이 신체 표현하는 활동 2에 들어갈 때 교사가 장구 연주를 해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활동 수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매기고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5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강술래 같은 경우를 배웠는데요. 이렇게 한 차시에 활동이 여러 가지 있고 놀이의 규칙이 여러 가지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조금 사전 협의를 하셔서 좀 모둠을 나눠서 진행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지 게임의 룰을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아이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떤 그 A라는 활동을 익히고 그 A라는 활동에 대한 숙달 연습을 이제 교사가 진행하고 그때 또 다시 B라는 활동을 강사가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말 붙임새 같은 내용은 동기 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진행을 하고요. 주 활동은 강사가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수업 자료도요, 이렇게 PPT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자료가 어디에 올라왔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그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초등 말고 중등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중등 수업은 이제 권민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협력 수업을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그 영상을 좀 짧게 제가 코멘트해 보는 형식으로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앞에 발표에 이어서 중등 국악 부문 협력 수업 연구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산중학교 교사 권민영입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들께 그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 공연을 잠깐 보셨습니다. 저희 중등 국악 부문에서는 지금 보셨던 상극 흥보전을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 재구성해서 6차시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6차시 구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 좀 축약해서 줄여서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중학교다 보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지만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흥부전 이 활동의 특징은요, 일단 창극 만들기라는 큰 주제 안에 세부 활동으로 가창과 기악 연주, 창작, 감상 활동까지가 모두 융합돼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창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돈타형 내장단을 불러보게 되고요. 그다음 기악으로 소리북이나 장구로 중중놀이 장단 연주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 자기가 맡은 역할에 어울리는 대사를 창작하는 창작 활동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둠별로 발표하면서 그 다른 모둠의 발표에
추임새를 넣어서 감상하는 감상 활동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차시별 지도 계획을 보시면 1차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악 활동이 되겠는데요. 소리북이나 장구로 중중몰이 장단 연주를 활동하게 되고요. 2차시에서는 가창 중심 활동으로 돈 타령을 학생들이 불러보게 됩니다. 3차시는 1, 2차시를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돈 타령 배웠던 거에 추임새를 한번 넣어보고 돈 타령에 그 1차시에 배웠던 중중몰이 장단을 입혀서 같이 활동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4차시에서는 이제 모둠을 나누어서 역할을 구성하고 자기 역할에 맞는 대사 창작하기. 5차시에서는 연기 연습을 하면서 그 모둠에서 재구성한 줄거리 극의 흐름에 따라 돈 타령을 부르면서 중중몰이 반주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했고요. 6차시에서는 이제 모둠 발표가 되겠는데요. 추임새 넣으면서 감상하기, 소감 발표하기. 이렇게 6차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수업 지도안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PPT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는 이제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소리북의 기본 주법을 익힌 다음 중중몰이 장단을 학생들이 연주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요. 2차시에서는 판소리와 창극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1인 1역이 되는 창극 활동을 할 거야 라고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돈 타령을 이제 이 노래를 정감보 박에 맞추어서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고 그다음 맨 앞부분에 해당하는 돈 타령 내 장단을 선생님과 함께 불러보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3차시에서는 돈 타령 그 배웠던 노래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추임새 부분인데요. 원래 추임새는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넣는 것이지만 아이들 보고 알아서 넣어봐 이렇게 하면 되게 쑥스러워하고 어색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추임새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같이 한번 추임새 넣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림도 한번 따라하면서 구성해보고 그 노래팀과 악기 연주팀 이렇게 모둠을 나누어서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차시에서는 이제 그 박타는 대목 모둠별로 역할 나누기인데요. 박타는 대목 줄거리를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흥부 자식들이 배고파하자 흥부 가족이 박속을 끓여 먹자고 박을 타게 되고 쏟아지는 금은 보화를 보면서 신나게 돈 타령을 부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흥부전 공연했던 영상이 있어서 짧게 편집해서 보여줬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모둠별로 줄거리를 만들어봐 이러면 굉장히 창작의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활동지를 통해 기본 대사를 대략적으로 주고 간단하게 여기서 변형하면 돼 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호박떡 좀 하여 주시오 라는 대사를 내가 맡았다면 나는 치킨이랑 떡볶이 좀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꾸면 돼 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5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 연습이 되겠는데요. 연기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고 그리고 연기 연습할 때 소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면 되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6차시는 이제 발표인데요. 발표 진행 순서를 알려주고 공연 감상 에티켓을 소개하면서 특히 이제 판소리와 창극 같은 그런 공연에서는 자유롭게 관람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면 좋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지 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6차시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제 선생님들께 저희가 협력 수업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6차시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3차시 부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돈 타령의 추임새 넣는 활동과 장구로 중중몰이 장단 이렇게 연습해서 같이 노래와 이렇게 넣어서 같이 공연하는 연습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국악 활동에 열의가 있으시고 전문가셔서
충분히 상황에 맞게 다 재구성해서 하시겠지만 굳이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또 수업 진행하실 때 강사와 교사가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짧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추임새 돈타령의 추임새 넣는 활동인데요. 강사 선생님이 추임새 지도를 맡아주셨고 교사가 돈타령 노래를 했습니다. 선생님 노래 불러주시면 선생님이 추임새 한번 붙여보세요. 얼씨구나 절씨구야. 좋다. 어땠어요? 딱 채워졌나요? 네. 느낌이 딱 바로 맞아 이렇게 딱 전달이 되던가요? 네. 이런 느낌 살려가지고 우리 추임새를 선생님이 노래 불러주시고 우리 추임새 같이 한번 붙여봐요. 네, 노래 해볼게요. 추임새를 너희가 하는 거야. 얼씨구나 절씨구야. 좋다. 더 할까요, 선생님? 아, 네. 여기 노래, 여기 추임새 나눠가지고 한번 가볼 건데 여기 뒤에 친구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절씨구나 절씨구야. 좋다. 돈 벌어 돈 벌어. 잘한다.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지옥이 잘했어. 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장구 연주 활동인데요. 강사님께서 중중무리 장단 지도를 해주셨고 교사가 장단보를 제시하면서 개별 학생 장구 연주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이렇게. 자, 거꾸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친구부터. 시작. 잘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하게 치면 다도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따져가지고 할 거예요. 둥글게 하는 이유는 내가 요걸 치면서 이 울림을 맞지 않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소리만 들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요거를 이제 장단에 구음을 넣으면서 해볼 건데, 선생님 먼저 시범 한번 보여볼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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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쩍, 쿵, 쿵. 자, 여기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삼각형을 그리면서 하면 좀 더 박자 잡기가 쉬울 거예요. 둘, 시작. 쿵따따 쿵쿵 쿵쿵. 자, 떡을 말할 때에도 강세를 쳐서 한번 말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쿵따 쿵따따 쿵쿵 쿵쿵. 너무 잘했어요. 네. 제발. 천천히 한번 지금 박자대로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첫 번째 줄 가면 됩니다. 둘, 시작.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협력 수업 영상인데요. 노래 모듬과 그다음 기악 연주 모듬을 나누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이제 기악 활동인 장구 연주 모듬을 지도해 주시고 교사가 노래 모듬을 지도하는 것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장구 친구들도 장구를 치는 게 서로 집중이 되겠지만 추임새를 붙일 수 있는 친구는 추임새 같이 넣어도 될게요. 자, 준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이렇게 협력 수업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 6차 시가 되겠죠. 모든별로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 발표하는 영상인데요. 사실 이 영상은 이번에 협력 수업으로 저희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게 제가 예전에 그냥 혼자서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발표했던 그 자료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발표하는구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2가지 정도 2 모듬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듬은 이제 흥부 자식들이 배고파 하니까 이제 흥부 가족들이 로또를 사서 로또를 긁었는데 당첨이 돼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줄거리거든요. 잠시. 엄마, 아빠, 배고파. 싫어. 그럼 나는 사주네. 엄마는 치킨을 시켜줘. 엄마 나는 밥도 없고 돈이나 조금 없어. 얘들아, 우리 또 먹는 거 맞춰보자. 그래, 내가 맞춰볼게. 약간 허술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오랫동안 이 활동을 기억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번째 모듬은요, 흥부 자식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애슐리 가서 이제 몰래 밥을 먹다가 도망가다 경찰에게 들켜가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좀 파격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필요 없어. 미국만 보내주시오. 아유, 그럽시다. 그냥 예술이 가서 우전치기 합시다. 먹고. 맛있게 먹자. 이거 안 하지. 이 엔딩은 좀 그 새드 엔딩인데요.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창동 만들기 그 활동을 협력 수업으로 혹시 구성을 하신다면 좀 전에 보셨던 마지막 모든 발표 영상도 훨씬 더 완성도 있고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중등도 성취 기준 분석을 여기 책자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이제 부산 동아출판 교과서를 쓰고 있어서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분석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혹시나 중고등학교에서 다른 이런 악곡들 그리고 활동을 협력 수업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이거 표를 참고하셔서 이 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허기택 선생님 나오셔서 남은 내용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가 만약에 학년당 10차시가 배정이 되었을 때 10차시를 다 그 깊은 사전 협의를 하고 협력 수업을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도 협력 수업을 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한번 레퍼런스 자료를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제가 음악이라는 이제 저희 다른 이제 연구의 사이트에 저희 영상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끊어서 보시면서 어떤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저도 초등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올린 거는요, 장구와 장단 배워보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시면요, 처음부터 30초까지는요, 수업을 진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일단 이게 레퍼런스를 낼 수 있어도 사실 정답은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도 다르고 강사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도 다르고 학교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태까지 강사 선생님들, 외부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실 때 뭐 제가 수업을 너무 관여하는 게 좀 더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해서 복도에서 좀 지켜보고 있다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은데 뭐 각각의 선생님들의 기질과 상황과 교육과정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이런 형태도 진행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선생님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려운 기능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습 목표라든지 간단한 이론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분 30초까지는 제가 학습 목표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진행해서 보실게요. 오늘 국악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악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장구와 장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 연결해주세요.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오프닝을 진행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완벽하게 다 맞춰주는 것보다는 첫 오프닝 정도는 이렇게 여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어서 이건 또 저희 강서원 선생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장구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의 명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장구를 막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뭐 본격적인 장구 치는 어떤 그런 수업들을 이제 강사 선생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사실 교육과정상에 있는 거니까 구조와 명칭은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PPT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장구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왼쪽 오른쪽에 두는 순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니 이론 설명을 교사가 진행, 이후 장면에 강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은 저희가 장구 수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교실 환경을 한번 또 좀 개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개입해 주시면 좋죠. 시작될 때는 줄기를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왼손 있죠, 왼손. 선생님이랑 이제 반대야. 왼손 들어볼까요? 왼손 앞으로 뻗으면 졸개가 잡히죠. 그래서 적당히 가운데쯤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보자면 이 끈이 모아져 있는 쪽이 왼쪽으로 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끈이 벌어져 있는 쪽이 오른쪽에 보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명칭은요,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제가 평균성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교사가 전체 활동에 또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같이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른손에는 채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따라고 나기도 해요. 시작! 시작! 중간에 이 구분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같이 불러주면서 수업 좀 분위기가 없이 하는 것도 어렵고요. 시작!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아무래도 아이들 개별적으로 아이 숙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필요한 친구들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개입해서 수업을 또 참여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쿵, 쿵, 덩, 덩 이렇게 받아오는 거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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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나오고 가니까 자, 하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복 연습을 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오고 한번 해볼까? 자, 하나, 쿵만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쿵, 셋, 넷, 쿵, 셋, 넷, 쿵, 세 번 더, 쿵, 세게, 쿵, 두 개 더, 완전 세게. 오케이. 자, 덕 한 번만 해볼게. 똑같은 장구를 배운다는 기본 목표가 있지만 이걸 운영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그 강사가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릴레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이들 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죠. 할 때 구음을 같이 하면 훨씬 장단을 빨리 외울 수 있어. 그리고 장단도 더 잘 강세를 살려서 할 수 있어. 그래서 구음을 계속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크게. 자, 먼저 해볼게요. 준비하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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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렇지. 쿵, 세마치 장단에 어울리는 춤 익히기 이제 수업이 목표였고요. 저희가 A라는 어떤 개념을 가리킬 때 그 A라는 개념의 선행 지식이 아이들이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연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일부러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좀 간식 좀 먹으면서 애들이 잘 헤매야 하는 개념들을 아무래도 강사 선생님과는 라포가 잘 형성이 돼서 물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가 얼른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세 개로 끊는 노래들이 있거든? 세 개로 끊는 노래들이. 그래서 이 세마치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여기 세방 노래, 삼방 노래야. 삼방 노래. 그래서 우리 그 삼방 노래에 맞는, 또 우리가 서양에서도 삼방 노래가 춤이 많거든? 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춤추는 거 한번 또 배워볼 겁니다. 전체 활동을 또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허리 딱 펴고, 허리 딱 펴고, 배꼽에 힘 딱 주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세마치 장단에 지금 맞추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박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연스럽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이걸 하면서 활동장에 넣으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국악 활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단을 그 어느 한 사람이 진행을 쳐줘야지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가리키는 게 어느 정도 활동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때 어느 누군가가 장단을 좀 같이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진짜 장구를 너무 오랜만에 쳐봐서 못 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장구를 처음에 치고 강사 선생님께서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 1번.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그 반 분위기가 뭐 저는 사실 막 개그를 하는 선생님이 타입은 아닌데 반에 보면 담임 선생님들 웃기시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중간에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싶은 경우는 좀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도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아지겠죠. 야, 막 하면 무슨 거잖아.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변형 활동 같은 거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규칙 정도는 설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설명하시면서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실한 대장도 자, 세 번째, 이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는 우리가 이 영상은 이제 당분간은 올려놓을 것 같으니까 그 이제 학교 돌아가시면서 그 저희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그 강사 선생님들 들어가실 때 수업에 다 같이 들어가셔야 해요. 그게 기본이기 원칙이에요라고 공지를 해주실 때
근데 이제 올해 뭐 사전협의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과정 분석하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두 차례 정도라도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그 첨부해서 보세요라고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그 똑같은 퀴즈나 칭칭란에 매기고 받는 걸 배워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교수학적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강사가 수업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매기는 소리는 강사가 하고 받는 소리는 교사가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사가로 저희가 영상에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받는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난이도가 편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는 그 매기는 소리를 강사 선생님께서 하시고 받는 소리는 이제 교사와 그 학생들이 같이 하는 형태로 또 운영할 수 있고요. 사실 그 또 제가 가뜩이나 장구를 못 치는데 그 국거리 장단은 더 못 치기 때문에 이건 또 선생님께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변형 상태가 또 있을 수 있죠. 매기는 거는 교사, 그리고 받는 소리는 학생, 그리고 강사 선생님께서는 장구자입니다. 이런 형태로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늘에 참별구마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는 하나의 간단한 레퍼런스만 제시를 한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영상을 오늘 11시까지 편집하다가 도대체 안 돼서 편집을 못한 영상이 있는데 게임하는 영상도 사실 있었어요. 막 우리 집 외환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액티브 형식의 모둠을 나눠서 하는 어떤 수업 형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더 다채롭게 교사 강사가 협업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용이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또 문제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은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걸음이라도 조금 같이 이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수업의 질적 형태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 사시 정도는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원 조금 말씀해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문화예술 관련된 수업을 쭉 해오고 사실 문화예술 강사 관련된 사업도 제가 학교에서 한 4, 5년 정도 진행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 문체부에서 하는 그 예술로 사업도 제가 같이 하면서 다른 분야의 강사 선생님들 예술가랑 같이 협업 수업을 지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느낀 것들, 왜냐면 저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모든 수업에 다 참여하지는 않죠. 왜냐면 뭐 갑자기 애들이 싸워서 상담하러 나갈 때도 있고 뭐 하러 나갈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한 3년 정도를 그 강사 선생님들 또는 예술가 분들하고 같이 협업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업 준비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수업의 어떤 양이나 질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 교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업 전에 사전 협의를 한 번 정도는 좀 진행을 해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지금 시간이 그 시기이기도 하죠. 저희 학교는 이미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차 시에 강사를 불러오는 형태는 사실 이런 형태의 협동 수업은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할 건데 특히나 이런 저희 형태의 수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많은 경우는 1년에 걸쳐서 한 10차시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경우는 선생님과 강사의 라포 또는 학생과 강사의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 협력 수업을 좀 진행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협력 수업을 몇 번 시도해볼 때 많이 실패해봤는데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협력 수업 할 때 실패해본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A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그 선생님들의 접근 방식이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딪히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계 형성이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본 상태는 수업할 때 교실에 함께 하면서 아동 지도 및 수업 준비를 함께 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수업의 질적인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꼭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활동에 좀 참여하신다면은 아이들도 좀 더 재미있어하면서 수업의 활기가 좀 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활동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 개별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같은 경우는 또 나눠서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 선생님께서 또 해드릴 말씀은 사실 또 강사 선생님께서 먼저 협동 수업을 하자고 부탁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내놨을 때 100명의 사람들이 그 100명의 안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근데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건 나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이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같이 이런 협력 수업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것도 나 올해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이 좀 이게 넓어지면은 선생님들께서 좀 먼저 제안해 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각 학교와 학급의 환경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반 A라는 반에서는 정말 금쪽이들이 너무 강해서 수업 자체가 수업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반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사 선생님의 스타일, 또 선생님의 스타일이 뭔가에 협업해서 하는 스타일이 조금 더 어려운 스타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맞추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협동 수업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가끔 저도 강사 선생님들 관련해서 학교에서 담당을 맡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새 진짜 아동 기분 상해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이라도 이게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긴 하지만 수업하실 때 좀 언어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왜냐하면 민원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또 아이들을 성폭할 수 있는 협동 수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